나는 제네시스 G90 리무진 타고 싶어. 안 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딱 하시고 제가 취임식 끝나고 딱 나가시는데 보니까 불법 차량 타고 가시더라고. 에쿠스를 늘려가지고 세 칸째 리무진 만들어서 거기에 뚜껑 잘라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속을 저 불법인데 저거. 취임하자마자 한 것이 불법 승용차 탑승이네. 외국에는요. 에쿠스 리무진, 소나타 리무진, 오피러스 리무진, 제네시스 리무진.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소나타 할 거 리무진까지 만들어야 되냐? 만들면 어때? 내가 만들고 싶대는데. 티코 리무진을 왜 만들겠어요? 자, 이런 산업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건 대부분 다 중견기업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벤츠 사시면 AMG라 써있죠. 또 브라보스라고 써있죠. 그거 전부 대개 한 1000명 정도 회사. 좀 자동차 개조회사 큰 회사들은 다 중견기업의 정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시장은 대기업이고요. 개조차 시장은 중소기업이고요. 중견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제차 시장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기계과를 졸업을 하면 취업할 곳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폭을 못하게 하니까 현대차 취업하거나 아니면 저 밑에 배터리 가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한 자동차 한 200대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불법이고요. 그런 회사 취업하겠다. 안 돼요. 푸드트럭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푸드트럭은요 반드시 1톤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1톤인지 정말 이해는 못하겠어요. 반드시 1톤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톤 봉고트럭 포토예요. 그래서 전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푸드트럭은 다 1톤이고요.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건 칼라와 메뉴예요. 그래서 이런 푸드트럭은 불법이고요. 재밌잖아요. 이런 푸드 자전거 당연히 불법이죠. 이거는 지금 이 유사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에어비앤비에 가면 제가 에어비앤비를 투어하다가 딱 보면 여기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푸드 자전거래요. 당연히 푸드 3륜차 불법이죠. 이거 위험하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당연히 불법이겠죠. 푸드버스 불법이에요. 케이터링 서비스. 푸드 불자동차. 재밌잖아요. 퇴역한 불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해서 하면 재밌으니까 와서 먹고 파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 시대인데 식당도 모바일로 가야 되는데 모바일 식당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관광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관광산업에 관한 입지가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관광의 최대 수요국이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나 스페인의 관광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인구는 얼마 안 돼요. 비행기 한 대 떠봐야 한 200명 타잖아요. 그런데 버스, 기차, 자동차, 배, 자전거, 오토바이 이건 뭐 무한한. 스위스나 스페인의 관광객이 수천만이 몰리는 거는 비행기 타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에요. 차 타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제일 가까운 나라. 특히 중국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이 동북 삼성과 베이징, 북경 이쪽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뭐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니네 너무 좋겠다. 근데 한국에 안 와요. 왜? 와봐야 할 수 있는 게 주로 쇼핑, 식도락,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한류의 본고장 대한민국에 왔는데 볼 한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볼 한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자, 뭐 예를 들어보자. 서울랜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 CJ하고 손을 잡고 한번 서울랜드에다가 한류 테마파크를 만들어보자. 지금 서울랜드 가보시면 그냥 놀이동산이에요. 우리나라는 테마파크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동산, 청룡열차를 여러 가지로 변형한 거. 빠른 거, 느린 거, 높은 거, 낮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건 놀이동산이고 테마파크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테마가 있어요. 한류, K푸드, K컬처, K무비, K드라마, K푸드를 중심으로 한 걸 해보자라고 서울랜드에 대해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서울시 겁니다. 과천에 있지만 CJ가 하고 싶어서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저거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유는 뭐냐? 너무 잘 될까 봐. 어이없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그 청계천 입구에 한국관광공사 본사 건물 이사 20층짜리 건물. 그냥 아쉽지만 도시명으로 가자. 그래서 글로 가고 거기 가서 했어요. 실제로 대통령 모시고 걔 오프닝도 하고 다녔는데 망했어요. 왜냐?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밤에 6시면 퇴근하시는 거예요. 자기 퇴근 시간이라고. 저녁 6시에. 되겠습니까? 9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럼 조기 장사하고 퇴근하세요. 자,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본 건데. 밀리터리 테마파크. 이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고요. 진짜 군인들이 와가지고 실제 훈련하는 곳이에요. 인재 있는 국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은. 이거는 군내 일개 연대가 와가지고 자기 화기 들고 와서 진짜 쓰는 박격포 M60 그다음에 뭐 K1 소총 들고 와서 진짜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2,000명의 방어군이 있고요. 항상 공격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대가 교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열흘씩 보름씩 전투하고 갑니다. 그래서 공격군이 방어군을 무찌르냐 안 무찌르냐 전투 시합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다만 유일하게 실제 전투했다는 것은 총알과 대포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이렇게 그 레이저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반동과 소리는 똑같은데 실제 총알이 날아가는 거 전자적으로 날아가서 상대방을 딱 맞추면 그 사람의 총탄과 대포나 박격포나 탱크가 운행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었다고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전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공격군들이 돌아와서 매번 훈련하는 것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테마파크로 만들자 아예.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웬만한 조그만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진짜 한 2천만 평짜리 실 밀리터리 테마파크도 이거 진짜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당연히 안 되죠. 제대로 된 K 한류 테마파크를 만든다. K-팝, 푸드, 무비, 드라마 모두를 체험하는 익스프레스 파크를 만들죠.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왜냐면은 이거 제가 된다는 건 이걸 하겠다는 기업들이 저를 쫓아와서 하자 그랬고 여기 입주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 게임 광고 아닙니까? 지금 게임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똑같아요. 서울랜드에 게임 테마파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컴퓨터로 하다가 실제로 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해보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의 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죠. 공유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참고로 공유경제가 어쩔 없다고 생각해요. 공유경제는 뭐냐면요. 내 거를 네 거랑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공유경제는 뭐냐면 내 거를 네 거랑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국민 소비자들에게 렌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 경제죠. 미리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우버 내 차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내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타다 이거 내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타다라는 회사가 렌탈을 해주는 거죠. 킥고잉 렌탈 해주는 거고 쏘카는 렌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유경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여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써요. 주말에 놀러 갈 때 써. 주중에 매번 놀아. 나 이거 좀 빌려줄게.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계획을 짜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차 100대 갖고 쏘카나 타다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정도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난 주말에만 집을 써요. 주중에 집이 없어. 지방 근무하고 있어. 근데 주중에 계속 놀아. 내 집을 주중에 빌려주고 싶어. 안 돼. 자, 두 번째는 오버 서플라이 산업이 아니고 언더 서플라이 산업입니다. 오버 서플라이 산업은 뭐냐면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더 서플라이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요, 50만 식당 주인들을 사는 방법은 50만 명 중에 한 25만 명만 다른 쪽으로 가주시면 식당 말고. 왜냐면 제가 식당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왜 하세요? 대부분의 답은 이거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이걸 해요. 오버서플라이가 알아요. 우리나라 식당의 적정 개수는 한 20만 개인가 알아요. 그리고 50만 개 너무 많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걸 또 해요. 왜? 이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서플라이 산업에 있는 기업이 업자들을 좀 언더서플라이를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만 식당 주인 중에 25만 명만 다른 거 해주시면 나머지 25명의 식당 주인들은 매출 2배가 되는 거예요. 매출 2배면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52시간 다 해결돼요. 최저임금 52시간을 비난하지 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걸 비난하지 말고 대안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줄 만큼 장사가 되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요. 왜?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식당은 식당업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식당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커피집은 커피는 엄청 성장하는데
그 성장세보다 커피집의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서 매출이 주는 거예요. 자, 언더서플라이가 뭐가 있냐? 엄청 많습니다. 우선 오버서플라이 현황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창업했다 그러면요, 대략 세 가지. 첫째는 생계형, 두 번째는 기능형, 세 번째는 기술형이에요. 생계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휴대폰 대리점 이런 것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이거 생계형이라고 좀 불러요. 그래서 이거 제가 부른 겁니다. 이런 산업 분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정리해보고. 기능형 뭐냐면 미용실, 세탁, 부동산, 카세트 이런 거. 기술이 좀 필요하거나 자격증이 필요한 거를 기능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립니다. 들어오려면. 마지막에 기술형이에요. 3D 프린팅, 앱, 게임, 바이오 등등 좀 전에 발표 들으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대략 보시면요. 생계형이 48.5%, 기능형이 38.0%, 기술형이 13.5%. 대략 보시면 한 40% 가까이가 생계형이고 한 40%가 기능형이고 그 다음에 기술형은 한 10% 내외예요. 근데 이 앞에 두 개가 전부 다 오버서플라이예요. 엄청나게. 치킨집 엄청 많고요. 대한민국 모든 치킨집은 치킨게임 하고 있고요. 커피집 엄청 많잖아요. 길거리에 딱 나와가지고 한 바퀴 딱 돌아봤는데 커피집이 안 보이면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길거리 돌아봤을 때 커피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강남역 사거리, 이거 다 옛날 자료인데 도보 3분 거리에 커피집이 50개. 강남역 반경 200m에 커피집 50개. 그 다음에 기능형.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미용실 수가 미국이 7배. 달동네를 올라가 보시면요.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 그 동네에 산비탈에 있잖아요. 달동네. 올라가 보시면 가게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끝에 남아있는 가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구멍가게형 슈퍼. 조그만 슈퍼. 하나가 미용실. 미용실. 야. 마지막 남아있는 업종이 미용실과 구멍가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여성분들이 미용실 없으면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 거의 못 살아도 미용은 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동네 사랑방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동네 사랑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어쨌든 미용실이 7배.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기술형은요 기본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성공 가능성. 그래서 벤처 성공률이 뭐 없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버서플라이 하자는 거예요. 자, 우선 언더서플라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시니어 산업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아가방이라는 가게 기억나시죠? 아가방. 그때는 아기 인구가 노인 인구의 3배, 많을 때 4배 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가방이 장사됐죠. 지금은 노인 인구가 시니어 인구가 유아 인구의 3배. 앞으로 4배가 될 거고 잘못하면 5배가 돼요. 그런데 노인방이라는 게 없어요. 노인방. 그럼 노인방도 있냐? 당연히 있죠. 이 놈이 실버 프로덕트 인더스트리가 엄청 뜨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버 산업 그러면 대부분 다 실버 타워만 하세요. 부동산 분양하려고 실버 타워만. 그게 아니고 실버 산업은 기본적으로 아가방하고요 프로덕트 똑같아요. 자, 어렸을 때 우리가 유아식을 먹었으면 나이가 들면 유동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어렸을 때 보행기를 썼으면 나이 들어도 또 보행기가 필요하고요. 나이 들면 지팡이가 필요하고요. 어렸을 때 우리 찍찍이 옷 있잖아요. 단추 없는 거 찍찍이 옷. 노인방과 온 옷이 다 찍찍이 옷이에요. 왜냐면 이 단추 채우기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단추는 모양만 있고 다 찍찍이로 해서 찢어머리에 딱 벗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방이 미래의 기회선언. 이거 지금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여기 굉장히 꽂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대구역에 내리면 노인방 전시관이 있어요. 노인 제품 전시관. 이거 해보시겠다. 그래서 저 대구 가서 이제 또 이것도 세미나 크게 했어요. 우리 대구를 이런 시니어 프로덕트 인더스트리의 메카로 가죠. 근데 그게 왜 또 대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공업은 다 내륙에 있고요. 중화공업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왜 중화공업 바닷가에 있느냐? 배가 들어와서 바로 제철하거나 정유하거나 화학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야 되니까 바닷가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전부 다 바닷가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이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 몇 등 안에 들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왜? 경쟁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 내륙이 그런 게 없어요. 다 바닷가에 있어요. 내륙은 다 경공업입니다.
그 내륙의 경공업의 대표적인 도시가 구미 대구예요. 근데 이게 죽었잖아요. 경공업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시니어 프로덕트 인더스트리는 대표적인 경공업 산업이에요. 먹고 마시고 의식주 산업이에요. 그리고 인프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섬유 산업, 신발 산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시니어 프로덕트 인더스트리. 자, 이게 아가방이 아니고요. 노인방이에요. 일본 게이오 백화점 시니어 매장 가서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건 지팡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어른용 보행기예요. 길거리에 제가 지나다 보면은 어르신들 이 지팡이 짚고 유시히 보는데요. 노인 전용 지팡이 짚으신 분 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등산 지팡이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할아버지 들고 다니시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된 이런 거 쓰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엄청 가볍고요. 절대 안 미끄러지고요. 접으면은 핸드백에 쏙 들어가고요. 밤엔 불빛이 비쳐서 불을 비춰서 환하게 해주고 주거든요. 이런 기능의 노인 지팡이를 패션별로. 노인들도 나름 패션이잖아요. 지팡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갈 때, 젊은 사람 갈 때 해가지고 자기도 패션이니까 지팡이도 한 8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날 분위기에 맞춰 짚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되게 2개 짚으세요. 외국에 잘 보세요. 왜 노인들 다 2개 짚고 다니세요? 우리 등산 갈 때만 2개 짚잖아요. 그분들은 평균 2개 짚으세요. 낙상사고도 방지하고. 보행기. 저 보행기들 한 100만 원씩 가요. 애들, 손주들 사주는 애들 유모차 못지않게 비쌉니다. 바퀴 잘 구르고요. 탄소 섬유한 데서 가볍고. 브레이크 딱 잡으면 절대 안 움직이고. 딱 피면 의자 되고요. 딱 피면은 그 다음에 쇼핑카트 되고. 신발, 절대 안 미끄러질 신발이고요. 낙상사고 방지, 찍찍이. 예, 이건 생긴 거는 보통 신발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요. 티 안 나게 하려고. 늙은 티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계단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지팡이에 그 램프 이게 불도 달리고 이렇게. 패드 인더스트리. 저는 이 패드 인더스트리 얘기하면 대부분 다 공약으로 바로 반영하시더라고요. 바로. 왜?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5분의 1, 최소 1,000만 명 반려동물 인구예요. 패드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에 없는 게 펫 병원이 없고요. 펫 파크 거의 없고요. 없는. 그래서 펫 병원이 없냐? 있지 않냐 동네? 그건 펫 의원이고요. 펫 의원. 병원이라 그러면 뭐냐면 개도 인권처럼 개권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펫 병원 가보세요. 제가 펫 병원을 가봤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큰 데 가서 봤더니 우선 사람 병원랑 똑같아요. 일단 규모가 크고요. 우선 당연히 가면 응급실이 있고요. 입원실, 치료실, 중환자실, 회복실. 그 다음에 과별로 정형외과,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정신과, 소아과 다 있습니다. 산부인과 다 있고요. 당연히. 산부인과가 아니에요. 산부견과인가? 그 있어요. 그게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병 못 보셨잖아요. 대개 보면 동물 병원 가면 의사 한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개만 있나요? 반려동물 개 있지, 고양이 있지, 이구아나 있죠. 여러 개 키우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동물 이 수의 간호사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농림부에 가가지고 이게 또 농림부 소관이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얘기했어요. 수의 간호사를 합법화 시켜야 된다. 말 안 듣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신문에다 큰 기사를 냈어요. 중앙에는 이만한 기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신 거예요. 말이 되느냐? 왜 수의 간호사 불법이냐? 그래서 합법화 시켜라. 그래가지고 또 농림의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막 했어요. 예, 근데 농림은 되게 어떡하죠? 충분히 시간을 끌면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그럼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빨리 퇴임하셔가지고 빨리 편해졌죠. 펫파크. 펫파크가 좋은 게 뭐냐? 그냥 풀어놓으면 쉬잖아요. 개 산책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걸어다니고. 오죽하면 힘들어서 개 산책 도우미라는 직업이 생겼겠습니다. 파크를 풀어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출마하신 분들, 지자 출마하신 분들 그런 얘기예요. 걸어서 20분 내에 펫파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크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도 지난번에 이 총선할 때 반려동물 펫 인더스트리 종합대책 발표했어요. 네. 새로 산업입니다. 문화내지. 제가 한 번은 중구 구의회 의장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중구를 해서 뭐 좋은 사업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2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펫이었고요. 왜냐하면 중구의 그 충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펫 인더스트리의 발상지죠. 쭉 옛날에 그 기억나십니까? 충무로 쭉 가다 보면 영화거리도 있지만 그 개 고양이 파는 가게가 굉장히 많았어요. 2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 수도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내셔널 포레스트가 있고 내셔널 가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을 오면 그 그 드라마 K 무비만 볼 게 없는 게 아니고요. K 포레스트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 굉장히 좋은 곳이 하나 있어요. 남산입니다. 남산에 이렇게 옛날 남산골 기슭 한 30만 평에다 만들죠. 우리 곤장 가시면은 화담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국인 안 가거든요. 뚝섬의 서울숲, 동네 근린공원숲, 남산에 만듭니다. 제가 만들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거는 국가 예산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겠다는 기업인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무슨 제가 아이들 만들었겠습니까? 쫓아와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서울숲을 내가 여기 남산에다가 그 K 가든 만들겠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컨셉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가 200종이에요. 그 200종을 전부 남산에다 참고로 남산 한번 가보세요. 그 남산 순환로 포장도로 말고 진짜 이렇게 숲이 가보시면 나무들이 어떤 수족이냐면 다 잡목님들이에요. 경제성 전혀 없고요. 볼 가치도 별로 없는 거예요. 잡목님입니다. 대부분. 거기를 갖다가 싹 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200종의 나무를 심어서 K 포레스트, 대한민국의 포레스트 뮤지엄, 우드 뮤지엄. 그래서 거기 한 바퀴 쫙 돌면 대한민국에 나는 나무를 한번 다 투어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내셔널 가든을 하자. 이거 하겠다는 사업자분이 계시는 겁니다. 서울시도 몇 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엔 어린입니다. 좀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거는 클래식이거든요. 전체 음악 시장의 10%도 안 되는 클래식에는 투자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음대는 클래식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많은 음악 했다 그러면 다 클래식이에요. 근데 시장의 규모는 10%도 안 돼요. 모든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공연장은 오페라 하우스 아니면 클래식 공연장이에요. 대중음악 공연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대중음악이 클래식의 10배가 더 먹어요. BTS부터 시작해서 JYP 뭐 다 그렇잖아요. 시장은 이게 10배가 많은데 공연장과 학교는요. 10배가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에요. 재밌죠?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만약 여기 대학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음대를 없애버리시고요. 음대를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한국판 버클리 음대를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그 분야의 1등입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쉽잖아요. 이지 인더스트리고요. 언더 서플라이. 왜 아무도 안 하니까. 클래식 대학, 클래식 공연장은 오버 서플라이.